자, 이번 시간에는 재무 비율 분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재무 비율 분석이 무엇인지 먼저 말씀드리면요. 재무제표의 각 계정科目들 각각 다 하나의 의미가 다 있는 애들입니다. 전부 의미가 있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려 봤는데요. 그 재무제표의 계정科目들이 하나하나도 의미가 있지만 이 애들 중에서 상관관계가 높은 애들이 있어요. 그 상관관계가 높은 애들을 같이 비교 분석하는 방법이 비율 분석입니다. 어차피 이 재무제표들은 전부 다 엮여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 상관관계 높은 애들을 같이 분석하게 되면은 보다 더 의미를 찾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무 비율 분석을 예전에부터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했고 지금도 계속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재무 비율 분석을 이용해 가지고 생각보다 괜찮은 자료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재무 비율 분석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계속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사용을 할 겁니다. 이런 비율 분석이 뭔지 이런 내역들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재무 비율 분석에 전제가 있습니다. 기본이 되는 전제인데요. 비율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 기초가 되는 재무제표에 신뢰성이 있어야 돼요. 그 재무제표 자체가 신뢰성이 없다. 즉,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의 재무제표를 봤는데 이게 감사받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아니에요. 아니면은 감사를 받았는데 감사 의견이 적정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재무제표 자체가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그러한 자료 갖다가 분석해 봐야 의미 있는 자료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당연히 기본이 되는 전제고요. 비율 분석의 기초가 되는 재무제표에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 즉,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그리고 적정인 재무제표에 비율 분석을 해 보셔야 된다. 기본이 되는 내역이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한계점으로 나와 있는데요. 재무 비율 분석을 열심히 했어요. 뭐 이제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유동 비율을 분석을 했다. 유동 비율을 분석했는데 유동 비율이 100%가 나왔어요. 근데 그 100% 나왔는데 그것 자체도 사실 의미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그 얘들과 뭔가 비교할 만한 비교 지표가 있으면은 보다 더 의미를 찾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재무 비율 분석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비교 지표들을 한번 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게 어떤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일단은 첫 번째는요. 동일 기업의 과거 비율입니다. 즉, 추세예요. 올해 재무제표로 비율 분석을 해봤더니 뭐 예를 들어서 유동비율이 100%가 나왔어. 근데 작년에는 몇 %였나? 봤더니 작년에는 뭐 80%였다. 그 전년도도 얼마 나왔었냐? 그 전년도에는 70%였다. 그 한 동일 기업의 과거 비율과 지금 비율을 비교해 분석해 보는 거 의미가 있습니다. 추세를 쭉 추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추세, 즉 과거 비율을 같이 비교 지표로 삼아 보실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비교 지표로 동일 산업 내 경쟁 기업, 즉 우리 회사와 동종업계의 경쟁 기업들의 비율들을 같이 비교 분석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우리 회사는 어떻고 경쟁사는 어떻게 되고 이렇게 비교 분석한다든지 아니면은 아예 산업 평균 비율과 비교해 보는 겁니다. 우리 회사는 어떤데 산업적으로 평균은 지금 이 정도 수준이더라. 요거 비교해 보는 거 의미가 있겠죠. 이때 이종 산업을 보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종업은요, 딴 나라 얘기라고 생각하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만약에 일반 제조업을 보는데 갑자기 금융업 재무제표를 같이 본다. 그건 전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업종이 뭐 바이오 회사인데 갑자기 섬유 회사랑 같이 비교를 한다?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종 산업을 보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동종업계 혹은 경쟁사 비교해 보시는 게 의미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많이 보는 비교 지표로 사전에 설정한 기준 비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목표치가 되는 거죠. 회사의 실제 비율 분석 지표가 나왔는데 이거와 우리가 사전에 야, 우리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목표치를 미리 설정해 놓는 겁니다. 그 목표치와 실제치를 비교해 보는 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 지표와 같이 분석을 할 때 보다 더 의미를 찾기 좋다. 그래서 이런 비교 지표를 같이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재무 비율 분석의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재무 비율 분석에는요, 안정성 비율, 활동성 비율, 수익성 비율, 성장성 비율, 이렇게 네 가지 관점으로 회사를 많이 분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 비율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게 되느냐, 써있는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안정성 비율이 뭐냐? 말 그대로 회사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느냐, 망할 가능성은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업의 단기 부채 지급 능력 같은 것들을 같이 파악해보는 비율이 될 수가 있고요. 대표적인 예들로 뭐 유동 비율, 당좌 비율, 부채 비율, 이것들 말고도 더 많은 비율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정성에 대한 관점으로 회사를 분석해 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활동성 비율. 얼마나 갖고 있는 자산들을 활발하게 효율적으로 잘 써먹고 있느냐, 그 관점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자산 이용의 효율성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표들이 있느냐, 뭐 총 자산 회전율, 매출 채권 회전율, 재고 자산 회전율, 유형 자산 회전율, 이런 애들이 대표적인 활동성 비율의 지표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익성 비율. 말 그대로 얼마나 이익 창출을 잘하고 있느냐, 기업의 수익성을 보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매출액 이익률, 매출액 영업이익률, 뭐 매출액 순이익률, 뭐 이런 지표들이 대표적인 수익성 비율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장성 비율입니다. 말 그대로 기업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느냐, 얼마나 커나가고 있느냐, 기업의 규모 및 수익 창출의 그 증가 비율을 보겠다는 게 성장성 비율을 보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총 자산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 순이익 증가율, 증가율을 쭉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관점 다 중요합니다. 모두 중요하고요. 다 챙겨서 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뭐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이 네 가지 지표 중에서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하냐?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제 개인적인 관점을 조금 섞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기본은 안정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요즘 같은 경우에 워낙 뭐 계속 경기가 안 좋다고 하죠. 경기가 계속 안 좋고요. 뭐 이런 상황에서 뭐 만약에 활동성 비율이 되게 좋아요. 혹은 뭐 성장성 비율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도 망하면 끝이에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안정성이 좀 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뭐 다른 비율들이 좋으면 뭐 더 좋은 거고요. 아니면 뭐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일단은 뭐 안정성이 좀 기본이 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나머지 비율들이 좀 더 좋으면 더 좋은 거고. 일단 뭐 저는 약간 보수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그게 꼭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니고요. 내가 어떤 목적으로 이 비율 분석을 하는 거냐에 따라서, 즉 나의 관점이 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단 뭐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나머지 것도 좋으면 더 좋은 거고, 이게 바르는 관점이었고요. 만약에 내가 뭐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이다. 그 주식 시장에서는요, 안정성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은 뭐 성장성이라든지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뭐 성장성, 수익성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나는 뭐 채권자다. 내가 채권자인데 나는 딴 건 다 필요 없다. 내가 빌려준 돈만 잘 받으면 돼. 그런 관점에서는 뭐 저와 마찬가지로 안정성 비율이 더 중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요거 관점들은 뭐 다 개인들의 다 이제 내 생각도 있겠지만, 일단은 어떤 관점에서 보는지는 뭐 각각의 상황에 맞게 조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래도 모든 비율들 다 중요한 지표들입니다. 이 각각의 비율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